사업을 하고 계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절세하기란 주제를 가지고 사장님 여러분과 대표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저희가 직접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직접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겁니다. 즉 소득세의 경우에는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사장님이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다. 대표님이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이 소득세는 진정 절세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세목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오늘 이 소득세 절세하기라는 제목에서 소득의 개념과 그 다음에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요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개인 사업자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이 이익은 저희가 이제 회계상에서의 이익이고요. 용어가 그렇습니다. 이 세법에서는 이익이라는 용어 대신에 소득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익이 많아지면 소득세 좀 더 많아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이라는 개념을 한번 곰곰이 따져보아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었을 때는 이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늘 생각하셔야 할 것이 이 비용이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비용 이론만큼 나갔을 때 나의 수익에 얼마만큼 공헌하느냐, 이른바 생산성이 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 이론이 나감으로써 이론보다 더 큰 수익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사람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100,000원밖에 안 되는데 라는 개념으로 비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이 10,000원이 나갔으면 10,000원보다 더 큰 수익, 이 1원이 나갔으면 1원보다 더 큰 수익, 따라서 이게 1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수익 창출에 공헌할 수가 없다고 하게 되면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른바 CEO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회계학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항상 떠올려야 할 것이 수익과 비용과 이익, 이 비용은 수익이 얼마나 공헌하느냐, 그걸 좀 잘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익에 대해서는 장부를 하게 되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이 계산되어지는데, 장부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소득을 계산하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득세의 세율 구조를 먼저 볼 텐데요. 이익에 따라서 세율의 구조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1,200만 원까지는 6% 해서 쭉 올라가죠. 이익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누진세율인데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1,200만 원까지는 72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고요. 1,200만 원을 초과하는 800만 원 곱하기 15%, 이익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구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손실을 났다라고 하는 경우에 소득세는 없는 거죠. 이익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금, 이익이 적으면 더 적은 세금, 이익이 하나도 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세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고 납부 기한인데요. 소득세의 경우에는 언제 신고 납부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은, 이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되어진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을 계산하는 거니까요. 1년이 끝나봐야 이익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익에 대한 것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부를 한 경우에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부상의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을 계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면 될 텐데, 자, 제가 몰라서 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장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경우에도 세무서에서는 수익과 비용 둘 중에 하나는 알고 있는데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많은 그 대표님에게 질문을 드리면 비용을 알고 있을 거다라는 답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비용은 모르고요. 수익은 압니다. 수익을 아는 이유는, 자, 소득세법상의 장부를 하지 않아도 부가세 신고는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하게 되면 매출액은 다 드러난다. 매출액은 세금 면허서뿐만이 아니라 현금 영수증, 카드 매출, 일반 영수증, 현금 판매 모두 합계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수익은 안다. 그렇지만 비용은 알 수가 없다. 비용은 알 수 없는 이유는 급여 같은 것들은 세금의 단서를 주고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매기냐라고 했을 때
수익 금액에다가 일정한 율을 곱하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율이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의 개념이 됩니다. 어쨌든 장부를 통해서 손실을 난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해당 연도 당연히 소득세가 없겠죠. 다음 연도에 2월에서 다음 연도의 소득 금액에서 차감할 수가 있으니까 손실이 난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장부를 하시는 게 일단 유리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매출액이 적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익은 알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니까 비용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전액이 다 이익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거가 되겠죠. 아무리 장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비용만큼은 인정해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음식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201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3,600만 원을 가지고요. 3,6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3,600만 원이 안 되면 단순 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단순 경비율은 좀 더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장부를 하지 않았을 때도 기준 경비율은 주요 경비에 대한 입증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률이 상당히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음식업으로 봤을 때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순 경비율은 89.2%, 1,000만 원의 매출이 달하게 되면 892만 원만큼이 비용으로 인정되어진다는 얘기 장부를 하지 않아도 이익은 따라서 108만 원 나오게 됩니다. 기준 경비율은 나오는 것처럼 9.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요 경비에 대해서 증빙이 없으면 무려 이익이 903만 원이나 나오게 됩니다. 나의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 경비율 대상자,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얼마 정도의 금액이고 단순 경비율이 몇 프로인지를 장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아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요, 주요 경비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주요 경비는 원재료와 같은 매입 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 임차료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급여는 원천징수 신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것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같은 것이 있어야만이 많이 비용으로 인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부의 종류는요. 자, 장부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편 장부가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가 더 좋은 장부이고 정식 장부인데 이 장부를 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도 수익도 많지가 않은데 이 회계를 만들어내기엔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년도의 매출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도소매업은 3억 원, 제조, 음식, 숙박, 건설업은 1억 5천만 원, 임대와 서비스업은 7,500만 원 넘어가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딱 저 금액까지는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아마도 어려운 장부가 아니겠죠. 저 장부만 해도 장부를 한 것으로 보겠다. 전년도의 매출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올해 오픈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간편장부는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자, 가계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간편장부 쓰기에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께서 이 소득세 절세하기에서는 기억해 놓으실 것이 저 정도는 내가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가계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것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팔았으면 수입란에다가 사왔으면 비용란에다가 그리고 자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고정자산 증감 항목에다가 넣어주는 거다. 나중에 1년이 끝난 후에 수입의 금액을 집계 하고 비용의 금액을 집계 하면 그것이 이익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자신감을 갖는 거 그거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부를 써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장부를 하지 않게 되면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로 가는데 아까 저희가 음식업의 경우에는 몇 %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단순 경비율이 100%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자, 저 단순 경비라는 개념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종의 평균 경비율입니다. 따라서 100%가 나온다는 얘기는 다 이익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은 아무리 많아도 100%가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따라서 80 몇 % 나오더라도 그건 큰 비용률이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부를 하지 않으면 항상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상 창업을 하시게 되면 그럼 항상 이익이 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첫 해의 경우에는 이익이 더 나지 않고 적자가 나는 경우는 많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적자가 났다, 손실 난 경우에는 소득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장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단순 경비를 따라 가다가 보면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내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장부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안 할 텐데 또는 맡길 텐데 첫 해의 경우는 무조건 개인 사업자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인 거니까 그리고 그 간편장부는 어렵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내 간편장부 정도는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해놓으시면 적자가 났을 때 올해 발생되어진 손실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부는요 써먹으려면 정보가 되어야 합니다. 가계부가 써먹을 수 있어야 하듯이 이 장부도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는 용도는 저희가 이 세금을 내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 이익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것 또는 적게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의사결정이겠습니다만은 내가 다음 연도에 또는 그 다음 연도에 투자나 대출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손실 나왔다는 얘기가 똑같은 말이 될 테니까 이 손실 나는 회사에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누가 돈을 빌려줄 거냐 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의 사업 계획이 다음 연도에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장부가 써먹을 수 있는 정보가 되어야 한다.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장부에 따라서 신고하는 세금인데요. 이 장부는 증빙에 근거해서 장부를 만들고 이 장부를 요약해서 신고서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매입 대금이 아닌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인건비로 신고되어진 것만이 간편장부가 되었든 복식부가 되었든 간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부를 하기 위해선 증빙이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든 즉 정식장부 대상자가 되었든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었든 간에 증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고요. 저희가 간편장부 쓰기 코너에 가서 어떤 증빙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증빙을 받았을 때 불이익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거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장부를 하기 위해서는 꼭 증빙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증빙 크게 보게 되면 지출 증빙 미수치가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을 초과하는 것, 3만 1원 초과니까요. 3만 1원 넘어가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3만 1원이 넘어가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했을 때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는 세무서가 좋아하는 국세청이 좋아하는 자격 있는 증빙, 즉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불이익이 없다. 3만 원이 안 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은 영수증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만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러한 증명을 받아야지 그러지 않았을 때는 2%의 가산세 문제가 등장을 한다. 기억해 놓을 것은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받아도 문제없다. 그리고 이 소득세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서는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만 공제가 대상이었습니다만은 소득세에서는 내가 사업에 관련되어진 모든 비용은 증빙이 있으면 비용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설사 부가세에서 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득세에서 내가 내는 세금, 소득세에서 다소라도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절감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비용에 대한 증빙을 챙겨야 한다. 그래서 이게 1,000원밖에 안 되는데 뭐 5,000원밖에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0원, 5,000원짜리가 모아서 이른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티끌 모아 태산처럼 잘 모아져서 비용이 된다. 한 번에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소득세의 핵심은 증빙을 잘 챙겨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금액 기준이 3만 원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급여에 대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에 대하여도 국세청에 신고되어져야지만이 비용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급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 근로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정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급여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일용 근로자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1급 시간급의 형태로 급여가 나가는 사람. 통상 얘기할 때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 일당 시간당으로 급여가 나가는 사람이 일용직인데요. 세법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1급 시간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설사 시간당 얼마, 일당 얼마로 나간다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 즉 정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규 근로자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세법에 대한 신고와는 별개로 4대 보험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즉 직장 가입자가 되고요. 직장 가입자가 되게 되면 어쨌든 근로자가 한 절반 정도, 사업주가 한 절반 정도 해서 4대 보험에 대해서 부담해서 가입을 하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쨌든 이 정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러하고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러하고 둘 다 공이 국세청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급여가 나갔습니다라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급여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 급여로서 신고되어진 것을 간편장부상에서의 급여로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급여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신고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급여에 대한 부분은 이번 달 급여에 대한 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급여를 주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명과 주민번호와 8월 달이라고 하게 되면 8월 달에 급여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야 할 세금만큼을 떼어서 신고하는 것을 가지고 원천징수라고 하거든요. 이런 원천징수 신고를 했을 때 정상적인 급여로 보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직원이 입사했을 때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직원이 입사했을 때 일반 정규직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린 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1년치의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도 해야 되거든요. 연말정산을 하려면 그 사람이 부양하는 가족이 누구냐라는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정규직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받으셔야 됩니다. 등본을 받아야 거기에 그 직원이 부양하는 가족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정규 직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받으시고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만 카피해 놓으시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일반 급여자가 되었든 아니면 일용 근로자가 되었든 간에 급여가 나가게 되면 그냥 현금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 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마다 또는 매 6개월마다 급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알거나 또는 알지 못해가지고 신고를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오게 되면 나중에라도 급여가 나갔으면 인정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인정하려면 어딘가에서 돈이 나갔다라는 것도 있어야 할 거 아니겠죠? 최소한에 있어야 할 절차가. 따라서 최소한 등본이나 아니면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증 카피해 놓으시고 통장상에서 입금이 되어야 한다. 이 통장상에서 입금이 됐다고 하게 되면 설사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간의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비용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해야 하는 절차가 등본과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놓는 것을 해 놓으시고 통장상의 송금이 이루어지는 걸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당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의 세법에 의하면 10만 원까지는 떼야 하는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만 카피해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일당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해서 매일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이 냈다라고 하게 되면 200만 원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200만 원에 대해서는 떼야 할 세금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 판단 기준이 일당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매일마다가 10만 원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합쳐서 나간다 하더라도 떼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까지는 떼야 하는 세금이 없다. 그렇지만 떼야 하는 세금은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주의해 주실 테마는 어쨌든 급여자에 대한 부분은 신고를 해야 되고 정규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요거 신고하지 아니하면 최근에는 그 세무서보다 어떤 근로복지공단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쟁점화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득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소득세는 철저하게 내가 벌어든 이익에 대해서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직접세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익을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이익이 줄어들려면 수익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익은 내가 부가세법상에서 신고한 매출액이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비용을 챙겨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증빙만 있으면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데, 전제는요, 사업에 관련되어진 비용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것은 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관련되어진 비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하는 증빙을 잘 챙겨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이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적격한 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영수증을 챙겨주시고요. 사실은 부가세까지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게 되면 3만 원이 안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적격증명을 챙기는 것이 부가세까지 포함했을 때 가장 절세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잘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하다가 안 되면 영수증이라도 챙겨야 한다. 그래서 내가 가장 합리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단 얼마가 나갔든 간에 기본적으로 증빙을 잘 챙겨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이니까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고 납부 기한을 잘 챙겨주시고요. 증빙에 근거해서 장부를 만들고 장부에 근거해서 요약되어진 신고서를 신고한다는 개념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에서 증빙 잘 챙겨서서 어쨌든 돈이 되는 절세 여기서 맛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